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. 이 묘지는 부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름다운 추억이나 좋은 말만 골랐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루백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인에 대해서 못 잊을 이야기들을 많이 회고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부모에 대한 공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시부모 중에서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, 시아버지죠. 를 공경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경에는 직접 모시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매번 특별한 때나 제삿날이 되면은 몸소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길쌈을 한 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또 절에 제에 나아갔을 때는 그 제에 참여한 중들에게 양말도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 헌신적인 효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정숙하고 현명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최루백은 매우 상심한다. 그는 그 슬픔을 글로써 남기는데 이것이 묘지석에 새겨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.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함께 묻히지 못하는 것을 통탄스러워했던 염경의 남편 최루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염경의 묘지석 속에서 몇 가지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보면은 이 최루백은 염경애가 사망하기 한 해 전 이 정육품에 해당하는 우사간 좌사간의 지위에 오릅니다. 그리고 아내가 죽던 해에는 시여사로 진급을 했었는데요. 재미있게도 이듬해에는 예부원 외랑으로 다시 한 단계 좌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. 아내의 빈자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요? 이 묘지속의 내용들을 토대로 남편 최루백에 대해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. 한남 최루백. 바로 이 한남이라는 본관이 최루백의 실체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. 최루백의 본관으로 짐작되는 한남이란 말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.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봤다. 수주는 원래 그 수원을 수성, 수주, 뭐 인주라는 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주가 아마 수원채씨, 수원. 한남이 현재 수원 최 씨의 옛 본관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. 수원 최 씨 집성촌이 있는 봉담읍. 사도세자의 무덤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일명 효자문골이라 불린다. 뜻밖에도 수원 최 씨 후손들은 최루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. 수원 최 씨의 시조가 바로 최루백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것이다. 요즘 세대에서는 도무지 참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고 그 선대에는 별로 벼슬한 사람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 장관이 이제 그게 효행이 으뜸이라고 이제 하니까 고려시대 때 그 인종조 시대인데 그러한 효자가 있느냐 도야에 이제 알게 돼서 네. 조정에서 불러가지고서 이제 벼슬을 준 거죠. 네. 최루백은 고려사 열전에 실릴 만큼 효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. 최루백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 최상저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음을 당한다. 원수를 갚겠다며 호랑이를 찾아 나선 최루백은 드디어 마을 뒷산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를 발견한다. 가지고 있던 도끼로 호랑이를 죽인 후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 묻어줬다는 것이다. 마치 전설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 이 마을의 뒷산에는 최루백이 호랑이를 죽였던 곳이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다. 15m 남짓한 바위, 현재는 효암이라 불리고 있다.
이곳이 효암으로 명명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일이다.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에 온 정조가 최루백의 효행에 감복해 이름을 내려줬다고 한다. 이 구멍은 뭡니까 이거는? 이게 이 부녀자들이 예. 효자를 낳아달라고 해가지고 예. 여기 와서 예. 한참 갈면서 이제 또 효자를 좀 낳게 좀 해주시오. 여기 같이 그 효자를 낳게 해주시고 여기 와서 이제 그러한 저기랍니다 이게. 최루백 선생처럼 효자를 낳게 해달라. 예. 그걸 짓기를 이 정도.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 효자비. 이것은 연산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역시 최루백의 효행을 기리고 있다. 예조를 시켜서 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삼강오륜도, 오륜행실도 등에도 최루백의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. 이 같은 흔적들을 통해 최루백은 젊었을 때 이미 효행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. 최루백의 성품에 대해선 염경의 묘지석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. 그가 거친 관직은 대부분 명예를 매우 중시하는 청유직이었다. 정원이니 사간이니 시여사니 이런 벼슬을 지냈는데 그것은 왕에게 정책을 건의를 하고 또 왕이 잘된 길로 나아가도록 보조하는 그런 그 벼슬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자사업이니 국자재준이 하는 학관, 교육관의 지위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부낭중, 예부시랑 같은 예의를 다루는 직에 근무를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최루백은 상당히 예절이 바르고 또 충성스러우면서도 청렴한 생활을 한 그런 중견 관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젊어서는 효성으로 이름을 드높였고 관리가 된 후에는 청렴한 생활로 일관했던 사람. 이 염경의 남편 최루백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글로 남김으로써 이렇게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. 이 염경에는 개경에서도 아주 권세가 있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고 남편 최루백은 수원 향리의 아들입니다. 이렇게 보면 이 염경에는 자기보다 못한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을 간 셈이 되는데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고려시대 이 같은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. 염경애와 최루백, 이들은 과연 어떻게 만나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? 고려시대 지방 출신이 귀족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다.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최루백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사실이다. 과거 급제자의 경우 장래가 유망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. 이렇게 본다면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한 후 염경애와 결혼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.